방사선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가 올해 안에 터닫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에 신약 개발 전용 빔라인을 구축하자는 제약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과제가 시급해졌습니다. 방사선 가속기 활용이 지역에선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괴산에서 군인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유흥시설에 2주간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오창 유치와 관련해 그 의미와 과제를 이 시간을 통해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는 조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반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정부에 제공할 가속기 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터닫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는 둘레 길이만 800m에 이르는 초대형 시설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해당 부지는 한 해 농사지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3년 전 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돼 토지 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지. 땅을 매입이 이제 계약은 됐다는데 이제 돈을 줘야지 농사를 안 짓지 사람들이. 오는 2022년 1월까지 정부의 방사선 가속기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충청북도는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이 60%를 넘긴 상태여서 나머지는 법적인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터닫기 작업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기반 공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부지 정지를 거쳐서 2022년도에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토지 제공이 될 겁니다. 가속기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돼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는 2022년 착공부터 2027년 완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창 방사선 가속기는 2028년부터 꿈의 빛생산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주 오창으로 입지를 결정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고 수준의 4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를 조성 중입니다. 특히 산업계의 일정 부분을 의무 할당하는 이례적인 다목적 시설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4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는 시설 둘레가 적어도 800m, 전자를 빙빙 돌려 가속하는 시설인데 기존 포항의 3세대보다 3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여기서 얻는 방사광의 빔 사이즈는 0.1나노미터로 포항의 3세대 5.8나노미터의 50분의 1 수준. 빛의 세기도 100배 정도 강해 분자와 원자 수준의 결합 상태까지 한층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빔 사이즈 0.5나노미터 미만인 4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모두 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성능의 가속기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주로 기초과학 연구 위주였던 기존 대형 가속기의 활용 목적을 다목적으로 규정하고 직접 방사광을 이용하는 실험실, 즉 빔라인의 30%를 산업계 전용으로 할당한 것도 청주 가속기의 큰 특징입니다. 각계 이용 수요가 폭증했는데도 산업 전용 빔라인이 없어 지난해 산업계의 경우 요구치의 절반도 이용 못하던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원천 기술의 절박함을 실감한 정부가 이 같은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의 구축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대 빔라인 40기 규모의 청주 4세대 다목적 원형 방사선 가속기는 연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약업계는 오창 방사선 가속기 유치로 신약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를 손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관건은 신약 개발 전용 빔라인 구축입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로 감염병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표면에 뾰족뾰족 돌기처럼 솟아있는 것이 인체 세포에 딱 달라붙는 일명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사람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 결합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치료제 개발입니다.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알아내는데 방사광 가속기의 도움이 컸습니다.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타미플루와 비아그라도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분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오창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계기로 신약 개발 전용 빔라인 하나 만들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사진 하나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해외 가속기를 빌렸을 때 발생하는 연구 비밀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쉽게 구조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약을 개발하실 수 있게. 신약 개발 전용 빔라인 구축에는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용 빔라인을 어떤 자금으로 누가 어떻게 구축해서 활용할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했지만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0년 전 유치에 성공한 대규모 국책 사업인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아직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제를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 개발 중심지로 지정된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 여전히 평균 장비 가동률은 50%가 안 됩니다. 9년 전 지정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지난 2018년 10월 SB 플라자 완공 이후 별다른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잇따른 대규모 국책 사업 선정으로 기대가 컸던 지역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다 사고 팔고 뭐 전부 보상받으라고 집 짓고 있잖아요. 그런 장사하는 거 그 뭐 땅값만 올려놨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유치에 성공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도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충북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 연구소나 연구원도 턱없이 부족해 이대로라면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더라도 지역 입장에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지역의 과학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충북의 강점인 바이오와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와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라든가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R&D 기획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전이나 천안, 아산 같은 주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 발전하는 전략과 함께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지역에 자리 잡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합니다. 국제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들과 이게 지원 서비스 기능과 네트워킹이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통해 충북이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10년 넘게 설득해온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변재일 의원인데요. 충북 대상지가 진천으로 바뀔 뻔한 사연 등 신병관 기자가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창 유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 2008년 제가 취재할 당시인데 예. 그때부터 벌써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일괄되게 주장해 오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가속기라는 것이 포항에 있는 것이 3세대 가속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이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상으로 봐서는 포항에 있는 가속기 가서는 도저히 신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중부권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신속하게 구축하자. 이런 것들을 정부 측에 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을 하시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변제일표 방사광 가속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번 공모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정부 측의 정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아무래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차세대 방사기행 가속기 구축이 시급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방사선 가속기 유치하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어느 지역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자. 이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충북 후보지가 진천으로 바뀔 뻔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면 그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분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분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천이 한꺼번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배분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토지 비용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요것만 결정한다면은 아마 과학기술정돈부에 신청하거나 그럴 적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함께 모여서 하면서 청주 지역이 최종 확정된 거죠. 방사광 과속기 낯선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기업들조차 꼭 필요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쓴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확정된 순간부터 과학기술정돈부하고 협의해서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사회 각 산업 분야별로 다 그 활용 계획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제품에 이렇게 경쟁력을 또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사광 가속기 자체를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에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것을 먼저 가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해서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게 하는 정책적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괴산에 격리 중인 군인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충청북도는 유흥시설에 2주간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 환자와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같은 숙소를 써 국군 격리시설인 괴산 군사학교로 옮겨진 하사들입니다. 의심 증상은 없었지만 앞서 함께 격리된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자 괴산에서 재검사를 했고 결과는 양성. 이태원 확진 군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괴산으로 옮겨진 군인은 모두 71명인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만 모두 격리된 상태여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은 없습니다. 학생 군사학교 부대원들의 생활 공간과도 철저히 구분된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되어서 감염원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건은 우리 국민이나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 경제활동도 하시면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 첫 확진 환자인 백화점 점원과 접촉한 사람은 35명이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1명을 빼고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점원 이외에도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을 다녀온 충북 거주자도 40명이 더 확인됐는데 검사 결과는 일단 음성이었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했던 연휴 기간, 황금 연휴라고 그러는 4월 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지금 이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로부터 2주를 잡고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제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충청북도는 이 기간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의무 검사와 개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고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엔 방역 비용을 물릴 계획입니다. 충북 유흥시설 850곳에는 강제 영업 중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827곳, 콜라텍 23곳은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충청북도 내 풍선 효과를 막고 감염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집합 금지 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충청북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이번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충북의 일선학교 개학도 정부 지침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장 모레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개학을 일주일 재차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년 개학 시점도 당초보다 일주일씩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청주페이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연기됐습니다. 이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한 정부가 선불식 카드의 신청 시기를 연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페이 카드가 없을 땐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곧바로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매달 최대 2만 원씩 1년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500건이 넘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